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레일 관광 개발 서류 접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소서 항목인 지원 동기 항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과연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많이 고민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블로그도 보시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단계일 텐데요. 처음 코레일 관광 개발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합격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이 교육사항, 경험사항, 경력사항 이 부분에 점수를 받는 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워낙 경력자분들도 많고 하니까요. 혹여 내가 이런 교육과 경험과 경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남아있는 건 자소서밖에 없습니다.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로 뒤집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에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이론 강의에 대한 거를 보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소서는 어떤 이론보다 빠르게 틀을 잡고 직접 써가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물론 이 첨삭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자 작성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이 자소서 항목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따와야 됩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이죠. 내가 코레일 관광 개발을 왜 선택했는지 이런 KTX와 SRT의 이 열차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강조를 해야 될 텐데요. 또 열차 승무원이 정말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과 경험과 경력 사항이 그동안에 정말 열차 승무원을 위해서 한 길만을 달려온 분은 솔직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교육, 경험, 그리고 경력 이런 점들이 열차 승무원과 어떤 접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입사 후 포부, 이 비전이라고도 여기 이렇게 적혔는데 가볍게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쓰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가 이 친절, 감동, 소통, 경청 이런 내용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배수가 적용되는 자소서를 뚫어내는 그런 역할을 제가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그 예시를 많이 배포를 해드리거든요. 모든 기업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업들은 항상 시간을 내서 공들여서 예시를 제 블로그에도 그리고 유튜브에도 촬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한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도 바로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상에서 합격자 예시, 합격자 자소서 이렇게 검색되는 것은 절대 합격자 수준의 자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자 예시가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합격하신 분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첨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과연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차 승무원이라는 특성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하는 한정된 공간, 그 제한된 시간, 정해진 시간 이런 비슷한 류겠죠.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하차 이후 여정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열차 승무원이 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열차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일단 문두에 던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고객 응대 능력이 뛰어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누구보다 고객과의 어떤 친절한 미소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차 승무원에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갈 수도 있으나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특수 상황 속에서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면접에서도 어차피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자와 좀 구분이 되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 이유를 명확히 문두에 밝혔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사례가 이어지겠죠. 이 경험과 경력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업 전공자로 이제 몇 년 동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참고로 한 5년에서 10년 차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항공 승무원을 하셨던 분까지도 있습니다. 자, 몇 년 동안의 다양한 서비스업 여러 서비스업을 제시를 할 수 있으나 첫 문장에 이 제한된, 정해진, 한정된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뭔가 정해져 있는 서비스를 좀 별도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뷔페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안에 이 고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의 최선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했다. 이런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시로 한번 들어본 겁니다. 뷔페 당연히 좋습니다. PC방 그렇죠. 보통 1시간 단위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노래방 역시나 시간이 제한되죠. 스크린 골프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점심때 이 잠깐의 30분간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재미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선 고객센터 최대한 몇 분 안에 이 고객에 대한 응대를 끝내야 하는 가장 좀 어려운 쪽에 속하는 고객센터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며 제한된 시간에서 고객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현장 경험이 저는 풍부합니다.
라고 해서 이 나의 교육과 경험과 경력을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그 중에서 만들어낸 핵심 성과, 가장 코레일에게 제시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성과를 여기 이렇게 이어줍니다. 물론 열차나 아니면 가장 접점이 있는 그러한 승무원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시를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고객 편의 증진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고객 응대다, 소통을 잘했다, 공감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의 이 이로움을, 이 고객의 편의 증진이겠죠. 이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불편함에서 편안함으로 바꿔주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노력 과정을 성과로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 고객센터에 대한 부분을 핵심 성과로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신속 정확한 답변 제시와 돌발 상황 속에서도 빠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어떤 고객센터, 뭐 어디를 해도 사실 고객센터는 다 힘듭니다. 어쨌든 포인트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고객의 이런 특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고객과의 평균 응대 소요 시간을 일일이 수치화하였다. 실제로 이 최대한 고객의 묻는 거에 대한 이 빠른 응답을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곳이 이런 고객센터입니다. 상당히 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수치화하여 매일 1초 이상이라도 평균 소요 시간을 감소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로 이를 수행해 나갔던 경험이 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뭐 전화를 오랫동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 대기 이후에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미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죠. 그래서 실제 고객들의 시간대별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어떠한 대안점을 제시해 나가며, 이거는 이 고객센터 부류가 어떤 건지를 아직을 이렇게 명확히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제시를 할 수는 없었으나, 이 고객센터에서의 다루는 그런 뭐 제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통신사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고객센터의 고객들의 그런 유형을 최대한 분류를 하여서 대안점을 제시해 나가며 평균 고객 응대 속도 또한 1.5배 이상 높이며, 이는 이만큼 어떤 뭔가의 실적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콜 분량을 채워라 이런 게 대부분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만큼의 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헌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관찰 그리고 수치화 그리고 응용의 이러한 나의 업무 태도로 인하여 이 고객의 편의 증진이 생겼고 결국에는 팀 실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겁니다. 나의 이러한 노력이 많은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더라, 그리고 우리 조직에도 좋은 점으로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봅니다. 이렇게 더 나은 편의성 제공을 위한 전략적인 통계 접근 방식은 코레일 열차 승무원으로 높은 고객 응대 역량 활용도를 자신합니다.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의 가치 있게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제시를 했죠. 더불어 열차 안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사례 조사 이후에 뭔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조사했다 이겁니다. 이후에 취득한 CPR 심폐소생술 자격증은 이런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에 열차 내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 관련 돌발 사고에서도 유연한 대처로 고객의 안전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런 역량이 어떤 식의 활용 가치가 있고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나머지는 포부입니다. 600자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객실 내에 발생 가능한 변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향하되 늘 고요함 이면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이 정도로 맨 처음부터 쓸 수 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고객 응대를 잘한다, 고객의 편안한 여행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보다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가 어떤 식으로 코레일 관광 개발에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할 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예시와 함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소서 항목이 지금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지원동기라는 점을 꼭 아시고 이 5번 항목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면접에 가서도 말로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고요. 지원동기 최대한 신경 써서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첨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신청해 주시고요. 혼자 쓰시는 분들도 최대한 영상 보면서 비슷하게나마 최대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들을 또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꼭 이번에 서류 합격해서 면접 보러 갑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